다시 서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서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민생으로 다시 서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서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다시 서라 대한민국! 자, 빗속에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빗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현장 정치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현장 정치를 시작합니다. 현장 정치를 통해서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 정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하는 나라, 집권여당이 국가정보기관과 내통하면서 정치 공작을 벌이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하고 반값 등록금 운동의 영향력을 차단하라, 이런 국정원의 의심 문건에 대해서 검찰은 국정원의 직원 실명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문건의 취지조차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과 정상회담 회의록의 공개는 서로 연결돼 있다. 두 사건을 이어주는 끈은 국정원이 정치적 앞잡이가 돼서 보수파를 옹호하고 당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데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국정원 정치 공작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회피가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관찰자적 태도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관찰자적 태도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주홍 글씨 대신에 훈장을 달아주는 격입니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작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 핵심들이 불법으로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입수해서 선거에 불법 활용했는데도 이 점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정치 공작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확실한 개혁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경제와 민생 또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이익은 매년 사상 최대를 갱신하는 데 반해서 중소제조업체는 불과 42%만이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입시전쟁과 취업전쟁 등 전쟁을 치르느라 청춘을 바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보육대란, 가계 부채대란, 전세대란을 겪느라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을을 살리는 국회로 명명하고
경제민주화 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속도 조절론에 막혀서 원하던 성과를 다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가장 앞세운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버린 정책도 경제민주화인 것 같습니다. 당장 보육 대란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하고 교육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 여당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막았습니다.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더니 당선된 후에는 민생을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빼버린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현장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3대 약속을 드리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살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작과 국기문란을 심판하고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국정원을 개혁해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각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민생을 살려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보육 대란, 가계부채 대란, 전세 대란 등 3대 민생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입법화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공약 말바꾸기를 즉각 그만둬야 합니다. 셋째, 을 살리기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을들의 현장에서 대안을 만들고 지난 6월에 처리하지 못했던 을 살리기 법안들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를 부정하는 속도 조절론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주말에 이어서 남북 실무회담이 진행됩니다. 자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밝힌 남북 대화의 3원칙, 더 자주, 더 넓게, 더 높이, 더 자주 만나고 더 넓게 의제를 확대하고 더 높이 회담의 급을 높이면 한반도의 평화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관 여러분, 우리가 오늘 흘리는 땀만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다 같이 최선을 다합시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인생의 한복판,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눌 것입니다. 국민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잎이 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인생과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내겠습니다. 국민이 절대갑인 성김의 정치, 경청의 정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절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진리를 지키려는 국민의 분노가 멈추지 않고 있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민생이 아파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정원은 여전히 정치 공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웰빙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인생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꾼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집권 여당입니까? 민생도 민주주의도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요, 집권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도 민주주의도 국민과 함께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 민생국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 속에서 민생의 현장에서 합을 찾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법으로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지 말고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시키고 법안 소위를 정상 가동시켜서 국민의 요구와 민주당의 요청에 응답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하고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국민의 명령만을 받들 것입니다. 국민이 아파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병헌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국정원 개혁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과 정치공작 진상규명, 민주주의 헌정질서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요구를 정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댓글을 조직해서 아지트를 만들어서 정치 공작을 했던 국정원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국정원장은 NLL 문건 정상 간 대화록을 까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정쟁을 불러일으킨다며 항구를 명하는 그런 공화국. 국정원 공화국이지 엽기 공화국이지 결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과 피로 지킨 이 민주공화국, 민주 헌정 질서가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은 광주에서 무려 1,000명 이상의 당원, 대의원,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광주 5.18 당시 경군의 군합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광주 민주영령의 숭고한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무너져 내리는 이 민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민주당원과 민주시민은 다시 똘똘 뭉치기를 서약했습니다. 어제 전주에서 500만 당원과 시민들이 다시 운집을 했습니다. 그런 민주주의 열기, 국정원을 개혁하고 민주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열기가 이제 서울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는 세종시에서 다시 국정원 개혁과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주시민의 결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끝까지 이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해내고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이른바 삼각 커넥션, 누가 NLL 문건을 입수하고 누가 NLL을 통해서 댓글을 물타기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또 경찰 수사를 덮으라고 뒤에서 조작을 하고 명령을 내렸는지, 경찰과 국정원, 새누리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 이 삼각 커넥션을 철저히 밝혀내서 민주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때까지 모든 국민과 우리 민주당원은 전사가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길 7, 8월 민생 현장에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5월, 6월 민주당은 현장에서 수많은 을들과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호소를 가슴 깊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잘못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과제로
재발 방지에 애썼습니다. 각 상임위마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CJ 대한통운, 배상면주가 현대제철, 한국GM 등 갑과 을이 동등한 대화의 파트너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CU방지법으로 노예계약, 불합리한 위약금에 벗어날 길이 열렸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상인들은 마음 놓고 일할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슈퍼갑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으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기회 보장의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절반의 성공입니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을들이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을을 지키기 위한 입법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7, 8월을 더 깊이 듣고 더 치열하게 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 126명 국회의원들이 방방곡곡으로 갑니다. 246개 지역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 127명 국회의원들이 방방곡곡으로 갑니다. 246개 지역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원들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불공정 실태 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겠습니다. 멀리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겠습니다. 모든 피해받는 을 여러분께도 민주당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회가 앞장서서 을의 고통, 을의 눈물을 체험하겠습니다. 단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소 몸으로 체험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중재가 필요하면 갑과 을 중재를 이끌겠습니다.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횡포를 근절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돌아와서는 좋은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매서운 현실을 정부에게 전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차근차근 그러나 단호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는 굵은 땀의 여름이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새롭게 거듭나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사랑받는 길입니다. 오늘 을의 현장으로 떠나는 민주당의 여정을 기념하는 자리며 새롭게 거듭남을 국민 여러분께 당당히 밝히는 자리입니다. 검게 그을리고 땀 흘리겠습니다. 혼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중산층, 서민,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금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여전히 흘러간 물레방아식으로 대기업과 재벌 위주의 성장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7, 8월 하반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호흡하고 민생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NLL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만 빠져 있을 때 민주당은 속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정책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정책 현장을 찾을 것입니다. 민생정책 방문 활동이 일회성 행사로 종료되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 개발로 연결되도록 그리고 또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상임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간사가 책임 의원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대식 직후 최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무상보육재정의 중앙정부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 강서구청 방문을 시작합니다. 이 이후로 모든 상임위원회가 1회 이상 각 위원회별로 또는 최고위원회와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내일은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를 위해 외통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강원도 고성 남북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고 한우 농가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림해양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7월 17일 한우 농가를 방문합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사회복지직의 애로를 정치하고 대민 서비스 현장을 찾아 7월 31일에 용인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런 우리 민주당의 민생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정기국의 입법 및 정책 개발에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서 민주당이 민주원정을 수호하고 민생 정책의 두 축을 확실히 챙기는 정당으로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병환 정책위원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